다들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이 있나요? 시간을 거슬러서라도 막고 싶은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절대로 떠올리기 싫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제게는 결혼식이 바로 그 순간이었죠. 눈부신 하얀 드레스, 완벽한 머리와 메이크업, 모든 사람들의 축복까지 몸이 좋지 않은 할머니를 위해서 서둘렀던 결혼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말 완벽했던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딱 한 명의 손님이 오게 되면서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된 겁니다. 현주야, 현주 어딨어? 김현주, 내 딸 현주! 비틀거리면서 손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늙은 여자, 바짝 마른 몸에 강렬한 오렌지색으로 염색한 이상한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식장의 하객들은 누구야, 누군데 저래 하는 눈으로 저를 봤고 이내 그 여자가 천천히 제게로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소리를 질렀죠. 현주야, 엄마야, 엄마 기억하지? 어쩜 이렇게 모질어? 세상에 엄마를 딸 결혼식에 초대를 안 하는 법이 어딨어? 너 그럼 천벌 받아! 눈은 이미 반쯤 풀린 상태였고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역한 입냄새가 나더군요. 저는 바로 손을 뿌리치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시댁 식구 그리고 남편까지 제 곁으로 왔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뻔뻔하게 돌아가며 인사까지 했습니다. 제가 현주 애미입니다. 제가 일이 바빠서 이렇게 늦게 인사를 드렸지 뭐예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정말이지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사돈 애미 자격으로 저도 참석은 해도 되지요. 제가 이지중지 나와서 키운 제 딸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며 날카롭게 말하더군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미쳤어? 미쳤냐고? 엄마 아직도 살아있었어? 아이고 기운도 좋아. 일단 이 손은 좀 놓고. 뻔뻔한 것 나가. 여긴 너 올 때 아니야. 내 딸? 현주는 내가 키웠어. 그러니까 넌 엄마 자격도 없고 이제까지 키운 내 딸인 거야. 알아? 할머니의 말에 어머니는 콧소리를 내며 비웃었습니다. 엄마 노망났어? 현준 내 딸이야.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내가 내 뱃속에서 끄집어낸 순간에 내 딸이지. 제가 왜 엄마 딸이야? 내가 저거 낳을 때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그 좋아하는 술도 제대로 못 먹고 담배도 몇 대 안 피고 그렇게 품었다고. 저거 키운다고 내가 술을 얼마나 팔아야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딸한테 효도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이 미친 딸 인생도 망치러 왔어? 그래? 엄마야말로 내 인생 망쳤잖아. 뭐? 내가 저거 임신하고 왔을 때 엄마가 나 안 쫓아냈으면 나도 이렇게 살지 않았지. 내가 왜 웃음 팔고 몸 팔고 살아야 했는데? 엄마가 그냥 날 내버려둬서 그런 거잖아. 너 정말 미쳤니? 돌았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해? 뭐 어때서? 내 딸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말하는 게 죄야? 이제 나도 사위덕도 보고 딸년한테 용돈 좀 받으면서 살겠다는데 그게 죄야? 시끄럽고 엄만 저리 비켜. 우리 연주 엄마한테 와. 이리 와. 한번 안아보자 우리 딸. 얼른. 응? 어머니가 제게 다시 팔을 뻗자 저는 그 손을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나가요. 전 당신 같은 사람 모르니까 나가라고요. 설마 현주 너 엄마 부끄러워 그러니? 늙고 힘없고 초라해져서. 엄마 이제 술집도 안 해. 너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고. 근데도 싫어? 제발 가라고. 당신은 내 엄마도 뭣도 아니니까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 오호라, 이제 알았네.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구나. 당신? 망할년이 누구한테 나가라 말아야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니는 그 말과 동시에 제 뺨을 후려쳤고 사람들이 어머니를 끌고 가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날의 결혼식은 완전히 망치고 말았죠. 부어오른 뺨,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화장, 시댁 식구들의 어두운 표정으로 사진 촬영을 하며 마무리된 겁니다. 결혼식이 끝난 직후에 전 울다가 실신에 병원까지 실려가게 됐고 끝내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죠. 그때 할머니가 그런 저를 곁에서 위로까지 해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도대체 어떻게 식장을 알았나 했더니 너희 이모랑 연락을 하고 있었나 봐. 이모? 이모가 말했다고? 식장은 말 안 하고 너 결혼한다는 것만. 근데 그것이 식장에 전화를 다 돌려본 모양이야. 독한 것. 어쩜 그런 짓을 딸 결혼식에 할 수가 있니? 이게 다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야. 할머니, 나 이제 어떡해?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다 알았잖아. 뭘 어째? 아이도 임신했는데 어쩌겠어. 그리고 부모 일인데 그런 일로 널 내치기야 하겠니?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를 정해서 태어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네가 오죽하면 말을 안 했을까 다들 이해할 거야. 그건 걱정 마라. 어? 같은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과 만나 대략 2년을 열애했습니다. 남편이 이직하고 난 뒤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진행했죠. 물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이 많은 할머니 때문이라도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고요. 혼전 임신이다 보니 결혼 당시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지만 그중에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핑계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전 실제로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에 이야기로 대충 아시겠지만 어머니는 술집 여자였습니다. 본인 말로는 저를 임신한 이후에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할머니 말로는 아주 어릴 때 집을 나갔고 남자를 잘못 만나 그 길로 들어섰다고 들었죠.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술에 취해 있었어요. 흐느적거리는 걸음걸이, 어깨가 반쯤 드러난 옷을 입고 늘 진한 화장을 한 상태였죠. 그리고 담배를 유독 많이 태우셨는데 담배를 끼워 피는 손가락의 손톱이 누렇게 변색이 될 정도였습니다. 털어내지 않은 제가 아슬아슬하게 걸린 담배를 들고서는 습관처럼 말했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알아?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이 꼴로 사는 것도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도 다 너 때문이야. 엄마, 그냥 우리도 남들처럼 살면 안 돼? 뭐? 남들이 뭐? 내가 뭐 어떻게 사는데? 웃음 팔고 술 파는 거? 그거 남들도 다 똑같이 살아. 어린 게 주제 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 이제 대가리 좀 컸다 이거지? 그냥 식당 같은 거 하면 안 될까? 엄마도 힘들다며. 식당 지랄을 하네. 식당도 술 팔아. 왜? 그게 가장 남는 장사니까. 물 장사하는 거 똑같은데 내가 왜 그 고생을 해야 해? 이렇게 앉아서 술만 따라주면 돈이 척척 들어오는데. 요즘 장사 안 되니까 넌 입 다물고 쪽방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제가 지내던 곳은 쪽방이었습니다. 술집 안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곳은 일종의 직원 휴게실이나 다름없었어요. 그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와서 잠을 자거나 무료한 시간을 달래는 곳이었죠. 기본적으로 다들 담배를 피웠고 모이면 화투를 치곤 했습니다. 입이 거칠어서 욕은 기본이었고 음담패설도 제 앞에서 서슴없이 하곤 했죠. 때문에 제 온몸에는 담배 냄새가 났고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카락에는 머릿니가 가득했습니다. 먹는 거라고는 배달시킨 음식이나 손님이 먹다 남긴 게 전부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술집을 접겠다고 제게 말해줬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어머니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은지 제게도 참 잘했고요. 드디어 평범하게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어린 마음에 들떴던 게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머니는 새 옷을 입히고 저를 잘 씻긴 뒤에 어디론가 데리고 갔죠. 바로 고아원이었습니다. 한참 그 안에 있던 사람과 이야기를 하더니 절 두고 가려고 하더군요. 엄마 어디가? 난 여기 있어야지. 여기서 다른 애들이랑 놀면서 살면 되는 거야. 좋잖아. 널린 게 새끼들이니 말도 잘 통할 거고.
하지만 여긴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이 오는 곳 아니야? 정확히는 엄마 아빠가 애를 못 돌볼 때 오는 곳이지. 엄마랑 아빠가 없는데 애새끼들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오겠니? 갓난쟁이들이 두 발로 왔겠니? 아님 택시를 잡아 탔겠니? 다들 직접 데리고 와서 버리고 간 거지? 엄마, 그래도 나 무서워. 나도 데리고 가, 어? 엄마가 이제 일도 그만뒀고 널 돌보기 힘드니까 데리고 온 거잖아. 여기 맡긴 거라고. 그럼 언제 데리러 오는데? 제 말에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죠. 10밤만 자고 데리러 온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안 해. 엄마 성격 알잖아. 엄마, 새 출발할 거야. 그래서 가게 접은 거고. 새 가족, 새 남편이랑 그렇게 살 거야. 근데 넌 같이 못 가. 그 사람은 너란 존재를 전혀 모르거든. 그러니 넌 여기서 살아야 해. 뭐? 그럼 나 아빠한테 데려다 줘. 어? 아빠? 몰라. 누가 네 아빠인지. 알았으면 진작에 너 그쪽에 보냈지. 내가 왜 널 데리고 있니? 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린 너까지 데리고 다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니까 엄마라도 좀 살자. 응? 이 정도면 너 다 키운 거랑 다름없으니까 다 컸지 뭐. 그때 제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2년을 보냈고 뒤늦게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면서 고아원에서 나올 수 있었죠. 전 그전까지는 할머니의 존재를 아예 몰랐어요. 이미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연락을 끊어버렸던 할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 본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책임이라도 가지길 바래서 저를 맡아주지 않았던 거였는데 뒤늦게 저를 고아원에 버렸다는 걸 아셨던 거죠. 할머니는 조금만 더 일찍 찾을 거라며 지난 2년을 후회하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고아원에 있었던 그 2년은 이전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어머니와 사는 그 시간이 제게는 더 지옥 같았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저는 그 뒤로는 할머니의 보살핌과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잘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떠올리지도 않았죠. 다행히 결혼식 이후에는 저를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요.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솔직히 난 너무 찜찜해. 이건 뭐 사기 결혼 아니니? 엄마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결혼식 전까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우릴 다 속인 거잖니?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석현이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알아? 근데 어쩜 말 한마디 없이 그래? 너도 애 낳아보면 알 거야. 핏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한테 못 털어놓은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내 아들은 무슨 죄니? 식장에서 그 망신을, 개망신을 당했어. 제가 고개를 숙이자 남편이 끼어들었죠. 엄마 괜찮아. 다들 이해하고 있고 그런 부모가 있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 사람 잘못도 아니고 평생을 남처럼 살았다는데. 엄마는 너 석현이 너 때문에 그래. 나는 다 이해한다. 하지만 결국엔 널 우습게 만들었잖아. 술 먹고 식장 찾아온 것도 기가 찬 상황에 고래고래 큰 소리로 술주정까지 했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신부가 뺨 맞는 것까지 봤어. 이래도 괜찮아? 엄마랑 너희 아빠 손님은 둘째로 치더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 너희 직장 동료들도 다 있었을 텐데 석현이 네 입장이 어떻겠냐고.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지.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난 괜찮아. 그러니 이렇게 된 거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이 사람들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만하면 됐어. 아우 속상해. 내 아들, 우리 가여운 석현이 어쩌면 좋아. 사기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라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후회도 많이 했죠. 제가 떠올리기 싫은 과거라고 말을 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따로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괜찮아. 난 충분히 이해해.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건 당신이 좀 참아줘. 속상하셔서 그러신 거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다가도 금방 잊고 괜찮아질 거고. 우리 엄마 그렇게 뒤끝 길지 않을 거야. 충분히 이해할 사람이고.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나도 생각이 짧았어. 잊고 있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다신 내 인생에 그 사람이 끼어들 거란 생각도 못 했거든. 정말 미안해. 당신이 고생 많았겠다.
그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선 나쁜 생각하지 마. 그 여자 당신 친모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지 말고. 응, 그럴게. 정말 고마워, 여보. 실제로 몇 번이나 사기 결혼 소리를 듣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아주 가끔 뉴스에서 술집 여자와 얽힌 연예인 이야기 혹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만 가끔 시어머니가 반응을 하시곤 하셨고요. 또 당시에는 저와 남편 두 사람만 같이 살았기 때문에 크게 부딪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출산 후 1년이 지날 무렵에 살림을 합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남편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기 때문이죠.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이사 문제로 고민하다가 넓은 시댁으로 들어가서 완공되기까지만 살기로 했던 겁니다. 거기다 저도 일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제 딸을 돌봐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시부모님, 시동생, 저, 남편, 딸까지 모두 함께 살게 됐던 겁니다. 초반에는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전처럼 저를 크게 나무라지 않았죠. 헌데 문제는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는 진짜 팔자가 좋아요. 우리 엄마가 손녀까지 돌봐주고 형은 돈도 잘 벌고. 걔 팔자가 상팔자라는데 제가 봤을 땐 형수 팔자가 상팔자라고 해야 하나? 네, 저도 복 받았죠. 참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니까. 부모 복은 없어도 남편의 시댁 복이 넘치는 걸 보면 솔직히 까놓고 어디 가서 우리 형 같은 사람이나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는 게 쉽겠어요? 그 일을 겪어도 지금까지 별말 없이 이렇게 버티는 게 대단하지. 네, 저도 늘 감사해요. 형한테 고마워하고 우리 엄마한테도 잘해요. 일한다고 밖으로 나돌지 말고요. 우리 엄마 손목도 안 좋은데 살림 다 하라고 하거나 독방 육아니 뭐니 일하고 들어온 형한테 살림 분담하자고 하면 저 형수한테 좀 실망할 것 같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요, 제가 잘해야죠. 평소 시동생은 남편과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어요. 형을 그만큼 따르기 때문에 제게 더 차갑게 굴곤 하셨죠. 특히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유독 제게 시비를 걸곤 하셨는데 그건 역시도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잘하라는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서 저도 최선을 다했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고 또 저녁에 퇴근한 후에도 미뤄진 일들을 다 제 손으로 처리했습니다. 나름 대식구였기에 이런저런 일을 끝내고 나면 겨우 서너 시간 자고 또 출근을 해야 했고요. 다행히 그런 생활을 1년 가까이 했을 무렵에 시동생이 결혼하게 되면서 조금은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하나 줄어드니 살림도 수월했거든요. 다만 시어머니가 동서와 절 비교하는 게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오늘 작은 애 왔다가 갔다. 걔가 얼마나 살림을 야무지게 하는지 병수가 입이 귀에 걸렸더라. 석현인 매일 죽상을 하고 하루가 다르게 살이 쭉쭉 빠지는데 너도 본받아야 해. 알지? 네, 어머님, 저도 잘할게요. 다짐만 가지고 부부 생활이 나아지니? 작은 애는 싹싹하니 웃는 것도 생글생글 예쁜데 어째 넌 그렇게 어둡고 음침하니? 이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한 거야. 그런 여자 밑에서 자랐으니 애가 얼굴에 그림자가 가득하지. 작은 애 봐라. 사랑받고 자라서 귀티가 잘잘 흐르잖니. 그래도 저도 할머니 밑에서 사랑받고 자랐어요. 에휴, 타고난 게 어디 가니? 아무리 사랑을 줘도 부모 사랑만 하겠어? 햇빛 잘 드는 베란다에서 백날 식물 키워봐라. 텃밭에서 양분 가득 받고 자란 식물이랑 때깔부터 확연히 다르지. 그게 가정 환경이고 태가 다른 이유야. 알았니? 우리 작은 며느리는 서울대까지 나오고 석박사 학위에 대기업 출신 아니니? 부모한테 충분히 사랑받아 그 양분으로 뿌리가 튼튼하니 그렇게 잘 자라는 건 당연한 거야. 동서는 근본부터 다르다. 시어머니의 습관이었죠. 그도 그럴 게 서울대 출신의 유학까지 다녀와서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증권가에서 이름을 날렸다고 하더군요. 결혼하고는 일을 그만두긴 했지만 집에서 개인 투자자로 웬만한 직장인 못지않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받는 용돈도 200만 원이 기본이었죠.
한 번씩 시댁에 찾아올 때에도 양손 가득 명품 선물을 사왔고요. 그러니 시어머니 눈에 제가 부족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동생이 결혼하고 딱 1년 후 동서의 실체가 밝혀졌죠. 시동생이 울면서 찾아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그 여자가 내 돈 다 가지고 날랐어. 그 여자? 그 여자가 누군데? 내 안사람. 그 여자 다 뻥이었어. 사기 결혼 당했다고 다.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투자자 그런 것도 아니래. 집안 학력 싹 다 사기였다고.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면서 물었죠.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걔가 뭘 사기를 쳐? 작은 애? 작은 애가 우리 속였다는 거야? 그럼 내 돈은? 내가 투자한 내 돈은? 엄마 돈 줬어? 얼마? 그 여자한테 얼마 줬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아니 나는 걔가 돈을 굴리는 재주가 있으니까 맡겼지. 이번에 적금 만기된 거 너희 아빠 퇴직금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에 내 친구들한테까지 말을 해서 투자했지. 그게 어쩌니? 어쩌면 좋아? 돈까지 빌려서 있는데 어쩜 좋아? 엄마, 진짜 내가 미쳐. 시동생은 울고불고 시어머니는 머리에 끈까지 두르고 알아두었어요. 집안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뒤늦게 시아버지도 그 상황을 아시고 크게 노하셨죠. 내가 그러게 당신 적당히 좀 하라고 했지. 명품 가방 몇 개 받았다고 그걸 홀랑 넘어가서 그 큰 돈을 그것도 빌려서 투자? 뭘 더 잘 살겠다고 그 짓을 해? 당신 돈이 미쳤어? 병수 저놈이야 그렇다 쳐도 나한테 상의 한마디 안 하고 일을 쳐? 여보, 나 진짜 몰랐어. 진짜 당신 퇴직금 그거 불려주려고 했던 거고. 우리 집이 못 살아? 욕심 안 부리고 살면 그냥저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목돈 만든 걸 그걸 날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명품 가방도 다 팔고 병수 회사 그만둔다고 하니 그 퇴직금까지 더해서 어떻게든 마련할게. 내가 이러다 제명에 다 못 살고 죽지 싶어. 아이고. 경찰에 신고하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서가 경찰에 잡히긴 했지만 돈을 받아낼 수가 없었던 게 문제였죠. 이미 사기 전과가 여러 건이 있었고 돈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녁이고 낮이고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돈을 받겠다고 현관을 두드렸고 시동생의 퇴직금으로도 그 금액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팔러 갔었어요.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명품 가방을 중고로 매입하는 가게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감정을 받아 매입하거나 판매도 겸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방을 고스란히 들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엄마, 이걸 왜 다시 가지고 와? 왜긴? 가짜란다. 내가 쪽팔렸어. 가짜? 그럼 짝퉁으로 엄마한테 준 거였어? 그래. 이 망할. 아이고, 내가 미칠. 넌 어디서 그런 걸 주워봤어? 여자가 작정하고 속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결혼 전에 뒷조사라도 해봐야 해? 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탓을 하냐고? 지금 미치고 팔쩍 뛰는 건 엄마보다 나라고. 직장까지 잃은 마당에 내 인생을 완전 망했잖아. 그래, 뭐 그건 그렇지. 여자가 작정하고 속이면 알 수가 있겠어? 하여튼 과거 숨기고 그러는 것들은 하나같이 똑같아. 이 더러운 잡종 같은 것들. 수면 아래서 잠잠하게 있던 제 과거가 다시 여기서 튀어나온 거였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전 재산은 물론이고 직장까지 잃은 시동생과 시아버지의 퇴직금까지 날려버린 시어머니의 분노의 화살이 뜬금없이 저를 향한 거였죠. 정작 사기를 치고 이득을 본 사람을 대면할 수가 없으니 가장 만만하고 가까이 있던 저에게 불똥이 튄 겁니다. 하루는 대뜸 제게 시어머니가 묻더군요. 내가 답답해서 그런데 너한테 하나만 묻자. 넌 왜 우리 아들까지 속였니? 네? 혹시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것 말고도 더 속여서 되묻는 거니? 척하면 착 알아들어야지. 아니요, 이미 다 말씀드린 건데 또 물어봐서. 또 물어보면 안 돼?
한 번 물어본 건 두 번은 못 묻는 법이라도 있어? 나도 답답해서 그래. 그 정신 상태랑 심리가 뭔지, 또 도대체 왜 과거를 숨기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지 알고 싶어 그런다고. 너도 걔랑 별 다를 거 없고 남편 속인 건 매한가지니까 묻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속인 건 잘못했다고 봐요. 하지만 전 말을 안 한 거고 과장하거나 맞는 걸 아니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돈을 편취한 것도 아니니 이건 명백히 다르죠. 뻔뻔하기는. 그게 그거지. 말을 안 하면 속인 게 아니라는 거니? 멀쩡한 집에서 태어난 척, 할머니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척, 평범하게 자란 척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사기야. 막말로 네가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어. 근데 연락을 안 해. 근데 너희 부모가 둘 다 변호사 의사면 말을 안 할 것 같니? 설령 죽었다고 해도 전직 의사, 생전 변호사 그렇게 광고할 거 아니니? 술집 다니는 여자니까 그렇게 꽁꽁 감추고 숨긴 거면서. 내 말이 틀려? 저는 순간 욱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저도 잘못한 거 인지했고 이미 사과도 드렸고 이제까지 별 문제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 동서에 대한 화풀이로밖에 안 보이세요. 화풀이? 너 말 다 했니? 내가 말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간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솔직히 난 너 볼 때마다 떠올랐어. 다른 집 시부모들은 안 그럴 것 같아? 며느리가 태생이 그따윈데? 돈만 주면 다 만나는 그런 술집 여자애, 애비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애 좋아할 집안은 어디에도 없어. 당장 쫓아내도 모자랄 걸 데리고 살아줬더니 그딴 식으로 생각을 해? 제가 부모를 고를 순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요. 아주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꾸를 해? 아, 이제 내가 만만하다 이거지? 예뻐하는 작은 며느리한테 뒤통수 맞고 남편한테 통장 압수당해서 돈 없어서 벌벌거리는 걸 보니 기어 올라도 되겠다 싶어? 속으로 나 비웃는 거 맞지? 몹쓸 것. 그 천박한 피가 어디 안 갔어? 이제 보니 GM이랑 얼굴까지 판박이네. 어머니! 왜? 과거인데 부끄럽니? 딸이 엄마 닮는 게 왜 부끄럽니? 난 내 과거 하나도 안 부끄럽다. 내 아들들 그렇게 키웠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한때는 꽃집하면서 더러운 짓 하나 안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키웠다고. 네 애미는 오른손에서는 술잔 들고 왼손으로 담배 피우면서 너 한 번 안아주지도 않았겠지만 내 자식들은 그렇게 안 컸어. 그러니 넌 나한테 말대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악하면 넌 억하고 엎드려 죽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으라는 뜻이고. 어딜 근본도 없는 주제 감히 기어오르긴?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제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심지어 이혼까지도 생각을 했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제가 버텼던 것은 아파트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버티자 몇 번을 다짐하면서 그런 상황을 견뎠던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오는 건지 저희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당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공연 관련 사업을 하던 저희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저는 서둘러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 당시에 취업이 쉽지 않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시동생이 식당 개업을 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코로나 시기에 식당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개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자신하더군요. 큰애 너도 알겠지만 내 음식 솜씨야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싹싹한 병수 성격에 손님들은 금방 불어날 거야. 코로나라 줄줄이 문 닫은 식당이 있으니 우리가 그 틈을 노리는 거지. 네, 잘 되면 좋겠네요. 잘 되면 좋아? 그게 끝이니? 네? 그럼 개업할 때 화분은 하나...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지금 내가 화분 하나 받자고 너한테 이런 말을 했겠어? 당연히 너도 손을 거들어야 할 거 아니니? 네? 전 이직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직은 개뿔? 벌써 2주나 있는데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야.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이깟 코로나로 문 닫을 회사에서 죽치고 이날 이때까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다녔음 뻔한 거 아니니?
잔말 말고 노는 손 거들어. 하지만 우리 딸도 봐야 하고. 누가 보지 말라니? 봐! 나 안 말려. 애를 업고도 설거지는 충분히 가능하잖니. 술집 다니면서도 애 키우는데 밥집 하는데 애 못 키울 건 또 뭐가 있겠어? 우리 식당에 작은 방 하나 있으니 오가면서 애 보면 그만이지. 그리고 너도 양심이 있으면 쉬지 말고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아니, 아파트는 거저 들어가? 내 아들 혼자 벌어서 아파트 그 대출을 어떻게 다 갚겠니? 그러니 놀지 말고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야. 공짜로 하라는 거 아니야. 돈 줄 거라고. 최저시급으로. 그건 좀 그래요. 전 그렇게 아이 키우고 싶지 않고 지금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거길 다니는 것도 그렇고요. 그럼 현금 지급하마. 됐지? 내가 요리하고 병수는 카운터 볼 거니까 넌 설거지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일손 부족해서 도우라는 거잖아. 너 아직 성공하면 그땐 나도 내 아들도 두말 안 하고 사람 구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그건 거의 강제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조금만 제가 싫다고 하면 핏줄 이야기, 술집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니 점점 일이 늘어나더군요. 처음에는 설거지만 하라고 했지만 음식 서빙, 재료 손질, 마무리 청소까지 모두 제 몫이 됐습니다. 그것도 딸아이까지 업고 해야 했으니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죽을 맛이었죠. 밤새 끙끙 앓는 소리까지 내며 잠들었다가 끙끙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여느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야채 손질을 했고 정신없이 손님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저녁에 일을 끝내고 마지막 손님이 나가면서 계산을 하던 시동생에게 한마디 했던 게 시발점이 된 겁니다. 여기 몇 번 올 때마다 저기 애 엄마 혼자서 나르고 씻고 다듬고 그러던데 직원입니까? 시동생은 당황하면서도 최대한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저희 형수예요. 돈은 주고 일 시키는 거고요. 가족끼리 작은 식당 운영하다 보니. 가족이면 더 잘해야지.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혼자서 속 편하고 몸 편하게 계산만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린애 없고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렇게 혼자서 일을 하니. 아니, 내가 나름 단골 손님으로 이 보기가 그래서 오지랖 좀 부렸습니다. 아무리 일손이 모자라도 그렇지 카운터를 형수한테 보게 하든가. 시동생은 손님이 나간 뒤에 허허 참참거리면서 불만을 토했습니다. 거지처럼 싸구려 음식이나 달랑 하나 시켜놓고 잔소리를 한다며 허공에 삿대질도 했고 시어머니와 한바탕 욕을 하더군요. 저는 그 상황이 불편해서 입을 꾹 닫고 있었죠. 그런데 역시나 제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게 다 형수 때문이에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괜히 나만 욕먹었는데 그 상황에 입 꾹 닫고 있으면 제가 뭐가 됩니까? 무슨 사람을 악덕 사장 취급하는데 끼어들었어야죠. 네? 그냥 단골 손님이 지나가면 한 말인데 거기서 끼어들면 싸움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피해자인 척 입 다물고 계속 치우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안 주고 부렸나? 입이 있으면 어디 말을 해봐요. 형수도 결국 한 푼이 아쉬워서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난 최저시급 제대로 줬고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그것도 해줬는데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해요? 그러게 표정을 왜 그렇게 하고 일을 해요? 서방님 아니고 도련님이죠? 나 혼인 취소했어요. 근데 왜 서방님이라고 해요? 사기 결혼당해서 취소했는데도 주변에서 다들 유부남이라고 생각하니 그것도 서러운데 호칭 좀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대꾸를 했죠. 네, 도련님. 됐나요? 근데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제가 언제 일 시켜달라고 했어요? 돈 벌겠다고 돈 달라고 했나요? 가족이라서 서로 돕는다는 의미로 온 건데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또 손님들이 봤을 때도 안 좋게 보이는 거면 제 일이 너무 많다고 반성을 해야 맞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따질 게 아니라. 솔직히 썩은 표정으로 나 힘들다, 나 죽겠다 이렇게 서빙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일에 의지가 없다고 해도 결국 돈 받았으면서 왜 제대로 일을 안 하냐고요. 받은 만큼 적어도 해줘야죠. 허리 아프다고 끙끙 고객들한테 서빙 그거 할 때도
좀 웃어요. 그게 어려운가? 그때 주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고무장갑을 제가 있는 쪽으로 휙 던지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있으면 웃는 게 어려울 것도 아니지. 남자한테 웃음 팔고 술 파는 게 직업이었던 엄마한테 그거라도 배우지 그랬니? 고개 뻣뻣하게 들고 시애미한테 말대꾸하는 것만 배우지 말고. 어머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 과거로 저를 괴롭히실 건가요? 괴롭혀? 내가? 너를? 넌 과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지만 난 과거는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끝이 없는 거야. 과거가 있으니 지금의 네가 있는 거고 술집 여자인 네 엄마가 네 뿌리고 근본인데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니? 네가 아무리 바락해봐라. 네가 12번을 결혼해도 술집 여자 딸인 건 안 바뀌는 거거든. 그때였습니다.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열렸죠. 그리고 식당 안으로 씩씩거리는 제 남편이 들어섰어요. 그러자 시동생도 시어머니도 순간 입을 닫았습니다. 엄마 지금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 술집 여자 딸?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작게 대답하더군요. 그냥 홧김에 그랬지, 홧김에. 엄마, 나 이미 10분 전에 여기 와 있었어. 이 사람 밤새 끙끙 아프기에 걱정돼서 데리러 왔었다고. 일 방해될까봐 앞에 내내 서 있었고 그래서 손님이 나가면서 말한 것부터 다 들었다는 말이야. 근데 뭐? 홧김?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 이런 말 한두 번 아닌 거잖아. 도대체 그 일이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 석현아, 엄마는 그냥 속도 상하고. 시끄러! 우리 딸이 듣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도 속상하단 말이 나와? 아직 어려서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할. 애들이 더 예민해. 말 못 알아들어도 그 말투 느낌으로도 다 알아.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 엄마랑 병수 돕는다고 이 정도로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은 못해도 최소한의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 설거지에 서빙에 아침 오픈까지 이 사람 혼자 다 시켰던 거야? 이때 시동생이 나섰죠. 형, 앞뒤 상황도 모르면서 단편적인 말만 믿고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가 억지로 시킨 거 아니야.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고 그러라고 하고 돈도 지급했어. 근데 그게 왜?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형도 그러는 건 아니지. 솔직히 형이랑 내 사이가 얼마나 좋았어. 근데 형수 들어오고 나서부터 형 매번 엄마랑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그거야 네가 버릇없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잔소리한 거지. 안사람이랑 너 둘이 동갑이고 한두 번은 뭐 그래 병수 네가 날 너무 따르니까 나 때문에 속상해서 너희 형수한테 서운한 게 많다 하고 그냥 넘겼어. 근데 이건 정도를 넘어선 거지. 내 앞에선 이런 말 한 번을 안 하다가 뒤에서 내 아내를 이런 식으로 대해? 정말 미쳤어? 형은 형수가 밉지도 않아? 사기 결혼이잖아. 아니야? 제 남편은 그걸 듣더니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쳤습니다. 너 진짜 돌았냐? 사기? 누구한테 사기래? 사기는 병수 네 와이프가 한 게 사기지? 형! 어디서 큰 소리야?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남편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눈을 크게 뜨자 시동생은 꼬리를 내리고 눈을 아래로 깔더군요. 근데 그걸 본 시어머니가 소리를 꽥 지르며 둘 사이를 막아섰죠. 우리 병수가 뭐 틀린 말 했어? 사기지 그럼! 엄마! 술집 딸년인 거 숨긴 게 사기가 아니고 뭐야? 말 안 하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니? 그럼 묵비권 행사하는 범죄자들도 다 무죄게? 지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입 닫고 있는 거 아니야?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병수가 멍청해서 당했겠니? 병수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당한 거야. 저런 가증스러운 연기하고 과거나 숨기는 년한테 깜빡 속은 거라고. 그리고 우리도 과거만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다. 저것도 너한테 다른 뭘 더 속였을 거란 생각은 안 해? 뭐? 뭘 속인다는 말이야? 엄마, 제발 적당히 해. 내 아들 일인데 어떻게 적당히 해? 현주 저거 오는 손님들 중에 젊은 남자 있으면 사근거리고 웃으면서 돈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주 표정 자체가 바뀌어. 알아? 그러니 손님들도 그거 느끼고 그런 말 한 거야. 우리도 그래서 뭐라고 한 거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 편을 들어? 핏줄 못 속인다더니 아주 영악하고 추접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애를 업고 그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다.
갓난쟁이 없고 술 팔던 네 애미처럼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니? 이참에 차라리 호적 정리하는 건 어떠니? 저런 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신난 시동생이 끼어들어 거들더군요. 맞아 형, 이혼해. 솔직히 형수 혼전 임신으로 형 발목 잡을 때부터 이상했어. 가정교육 제대로 받았으면 혼전 임신은 안 했겠지. 막말로 저 애가 형 친자식이라는 증거는 있어? 어디서 다른 남자아이 가진 다음에 형한테 책임지라고 한 거면 어쩔 거야? 뒤이어 이죽거리면서 제 남편에게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던 시동생은 순간적으로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도 너무 짧은 순간이라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제 남편이 주먹으로 시동생을 때렸다는 걸 알게 됐고요. 테이블로 밀려나가 떨어진 시동생은 몸을 벌벌 떨면서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이에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의 등을 때리더군요. 미쳤어? 이게 이젠 형제도 없다 이거야? 계집한테 눈 돌아서 이젠 애미도 안 보여? 지금 누구 앞에서 내 아들을 때려? 그러게 내 딸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다른 남자아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형이랑 형수 앞에서 하는 건 정상이야? 못할 게 뭐 있어? 전현이 행동거지가 저 따윈데 의심할 수도 있지. 아,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싹 다 한번 같이 죽어볼까?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해도 못한다고? 과연 그럴까? 엄마는 당당해?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데?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병수 임신하고 나 데리고 꽃집에 자주 갔었지? 그때 엄마 집에서 매일 꽃 사가던 그 아저씨가 나한테 말해주더라. 엄마 유명한 다방 레지였다고. 내 앞에서 새끼손가락 까딱거리면서 자기가 그거였다고. 어려서 이해는 못했지만 분위기로 다 느꼈어. 그 남자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머리 크고 나서 확실히 알게 됐고. 장난으로 했던 말이겠지? 그걸 믿어? 엄마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해. 절대로? 엄마, 나 다 봤어. 그 손님들이랑 엄마랑 끌어안고 있던 것도 다! 꽃집, 요가 이런 게 신분 세탁하기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하던데 신분 세탁 싹 다 해서 아빠랑 결혼한 거 엄마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진짜 미쳤어? 이 엄마한테 어쩜 이래? 엄마를 전현 엄마랑 똑같이 보는 거야? 나도 말 안 한 거야. 이 사람 속인 거고. 그럼 나도 사기꾼인가? 입 다물고 모르는 척 이 사람한테도 말 한마디 안 했다고. 이 사람 결혼식에서 일 터졌을 때도 엄마 믿는 이유가 그거였어. 그래도 엄마 입장이라면 내 아내가 과거 숨긴 거 이해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근데 같은 입장이면서 내 아내한테 어떻게 이래? 어쩜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어디 한번 조사해볼까? 아빠한테 이거 말해도 되겠어?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엄마가 일했던 다방 이름까지 아직 떠오르는데 조사해봐?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남편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본 시동생 역시도 눈치를 챘고요. 보통 이 상황이 되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거나 혹은 끝까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상상과는 전혀 다르더군요. 잠깐 당황하는가 싶더니 고개를 들고 뻔뻔하게 나왔죠. 그래, 사실이야. 한때 그 일 조금 했지. 근데 어쩌니? 너희 아버지도 다 아셔. 난 숨기는 거 하나 없이 다 말하고 너희 아빠랑 결혼했어. 당연히 걸리는 게 없으니 말한 거고. 뭐? 아빠가 안다고? 놀랐니? 그러게 왜 남의 과거를 들쑤셔? 그럼 나도 하나 말해줄까? 너 내 친아들 아니야.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몸이 굳더군요. 지금 그게 내가 엄마 친아들이 아니라고? 네 엄만 너 낳고 얼마 안 가서 죽었어. 갓난 아이는 있지 어디 맡아줄 친척 하나 없지.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너 키우고 입히고 먹인 거야.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 아들은 병수 하나야. 너도 이상하지 않았니? 형제가 왜 이렇게 안 닮았는지. 네 이름은 석현인데 우리 아들 이름은 왜 병수인지.
애미 없이 질질 짜고 있는 거 지금까지 걷어서 친자식처럼 키워줬더니 뭐? 다방내지? 그걸로 날 협박을 해?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지. 말해! 너희 아버지한테 다방내지를 새엄마로 드린 거냐고 따지라고. 나한테 지랄하지 말고. 시동생도 그런 시어머니를 추궁했죠. 엄마, 그 말이 진짜야? 다방내지가 맞아? 커피숍이야. 다방은 무슨. 난 한 점 부끄럼 없이 건전하게 일했어. 그러니 너희 아빠도 나랑 결혼했고 당당해. 너도 고개 숙일 필요 하나 없어. 너희 아빠도 아는데 꺼리낄 것도 하나 없고. 어디서 별것도 아닌 일로 큰 소리야. 자신은 끝까지 술이 아닌 커피를 판매한 거고 요즘에 커피숍이랑 이전의 다방이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더군요. 시동생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자신의 어머니 편을 들었죠.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형도 그러는 거 아니지. 과거는 과거고 지금까지 나랑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키워줬으면 저를 해도 모자란 거 아니야? 근데 날 이렇게 때려? 아빠가 알면 형 가만히 안 둬.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동생이나 때렸다고 형을 쫓아내면 쫓아냈겠지. 그 입 다물어. 내가 왜? 우리 엄마가 뭐 잘못했어? 막말로 술집 여자랑 커피집이랑 다른 건 맞잖아. 아주 잘 어울리네. 형수도 형처럼 형제도 엄마도 버리는 걸 보면 천생연분이야. 이제 나도 형이라고 생각도 안 할 거야. 앞으로 나한테 형 대접 받을 생각도 하지 마. 너 그 말 진심이야? 그래. 엄마 말이 사실이면 난 엄마 아빠 아들인 건데 형은 아니잖아. 결국 뒤진 친모 하나 있는 반쪽짜리 아니야? 난 정당한 진짜 부모를 가졌지만 형은 아니지. 엄마가 거두고 입히고 먹여준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았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나 시동생 모두 자신의 말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시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꽃집에서 다른 남자들과 끌어안고 있다는 걸 봤다는 그 부분에서 시작된 의심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어린 아이의 말이라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시동생의 칫솔을 가지고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게 됐죠. 시아버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저희 남편은 식당 보증금을 아예 빼버렸고요. 몇 달치 월세를 내야 하는 조건임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손해를 떠안았습니다. 뒤늦게 그걸 안 시동생이 찾아왔죠. 내 식당이야. 근데 형이 뭔데 함부로 빼? 아버지가 나 식당 하라고 준 거였어.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아직 엄마랑 이혼 전이니까 나한테도 권리 있어. 내놔. 아버지가 돈이 어디 있어서? 너 결혼 한번 잘못해서 퇴직금까지 날려먹은 상황에서 누가 도와줬다고 생각해? 너희 형수라고. 형수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은 걸로 너 식당 차리게 해준 거고. 근데 너랑 너희 엄마가 이 사람 함부로 대한 거야, 이 멍청한 새끼야. 뭐? 그게 사실이야? 너 자존심 상할까 그게 걱정돼서 이 사람이 그냥 조용히 있자고 해서 말 안 한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한 멍청한 놈이 바로 너고. 그러자 시동생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형수님 잘못했어요. 진짜 제가 미쳤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를. 저 이 식당까지 없으면 어쩌라고요. 엄마 이혼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까놓고 엄마가 바람 피운 거지 그게 제 잘못 아니잖아요. 네? 우습네요. 저도 제 잘못 아니었죠, 도련님. 그니까요. 제 심정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짓은 선 넘은 거죠. 네? 형수. 남편은 그런 시동생을 차갑게 노려보며 대꾸했죠. 내가 병수 네 형이 아닌데 이 사람이 왜 네 형수야? 우린 가족도 뭣도 아니니까 널 도울 의무도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한테 그랬던 것처럼 너도 다방레지 엄마라는 과거까지 끌어안고 살아. 당당하면 그럴 수 있다며? 다방레지 아들 병수야. 결국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었던 만큼 오랜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재산 분할은 거의 하지 않을 수 있었죠. 일단 시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던 집은 결혼 전에 소유했던 것이라 포함이 되지 않았고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오히려 청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해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거였고요. 이혼 소리가 나왔을 때도 재산 분할 받으면 그만이라며 반성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뒤늦게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너무 늦어버렸죠. 또한 숨길 거 없다면서 당당하라고 했던 그 태도 덕분에 시아버지와 시동생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끝까지 자신은 아무 잘못 없고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윽박질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친생자 관계부 존재 확인 소송과 인지무효 소송을 통해서 아예 법적 자녀에서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아마 그 일만 아니었다면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라 시동생만은 받아줬을 텐데 본인 무덤을 스스로 팠던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완공된 아파트로 이사 갔고 최근에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함께 살고 있고요. 할머니가 저희 이야기를 뒤늦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책으로 썼을 때 과거는 당신의 인생의 몇 페이지일 뿐이지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이죠. 저도 그 말씀처럼 앞으로 제가 써내려가는 이야기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불행했던 과거에 묶여 계시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써내려가셨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의 인생이 끝끝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결말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